반갑습니다. 보들보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자, 신입 한 분 오셨거든요. 자, 자기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퍼식입니다. 저는 추장입니다. 저는 쭈아나라고 하겠습니다. 장순덕입니다. 준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전 영상에 이어가지고 자, 범죄 재구성 저희가 미국, 일본 다녀왔죠. 자, 이번에는 한국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 남양주 어딘지 아십니까? 경기도요. 예, 경기도 남양주에서 자, 밀실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범죄 역사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사건이기도 하고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밀실 사건의 A부터 G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사건 현장은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감이 옵니다. 네, 그런가요? 네. 혹시 아는 사건인가요? 아니요, 알지는 못하는데 혹시 연루되셨나요? 관계자신가요? 제가 또 디바제시카 애청자거든요. 아, 그래요?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이거 알면 재미없는데 일단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디바 제시카 영상 참고하는 걸로. 그러면 여러분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알아야지 사건을 풀 수 있으니까. 네.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남양주 도농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그곳에는 두 딸을 둔 남편 오 씨와 아내 송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두 사람이 만난 지 6주년이 되는 기념일. 함께 외식을 하기로 한 가족들은 5시 40분경 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 7시 30분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거실에서 맥주 한 캔을 더 마신 오 씨. 그리고는 잠을 청하기 위해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있었어요. 그날도 자러 들어가면서 수면제를 챙겨달라길래 2알 건네줬죠. 수면제를 먹은 오 씨는 아내에게 안약을 넣어야 하니 2-3시간 뒤에 깨워달라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3시간 뒤인 밤 11시 20분경 남편 오 씨의 안약을 챙겨주기 위해 그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간 송 씨. 그런데 아무리 깨워도 남편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부탁한 시간이 돼서 깨우러 들어갔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놀라서 얼굴을 가까이 대봤는데 숨을 안 쉬더라고요. 아내는 서둘러 신고를 했고 4월 23일 새벽 12시 14분경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도 아시겠죠? 네. 네, 결혼기념일에 축하를 위해서 자녀분들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에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자, 몸풀기 중입니다. 자, 사건이 일어난 연도는 16년. 자, 손 들고 이야기해주세요. 2016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맞았습니다. 2016년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2016년인데요. 자, 2016년 1916년이요? 손 들고 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개 맞췄습니다. 한 개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자기 전에 먹은 약. 저요. 자, 먼저 요청이 한번 이번에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면제 먹고 수면제. 네, 들어갔습니다. 네. 2알 먹었습니다. 2알. 자, 그리고 아내가 사망한 시각을 발견한 저요. 예, 추장님 12시요. 11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두 분 다 11시. 12시 14분이요. 11시 36분입니다. 두 분 다 틀렸습니다. 12시 반. 틀렸습니다. 왜? 11시 맞지 않아요? 11시로 봤는데. 틀렸습니다. 10시 반. 아닙니다. 아니? 10시 30분. 아닙니다. 저요. 1시 30분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안 듣는군요. 아니, 11시라고 들었는데. 12시 14분에 그 구급대원이 왔다 그랬으니까 그 그거 전이겠지요. 자, 몸풀기 풀이 각자 한 팀씩 코인 얻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1시 20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만 좀 정확히 들었네. 11시. 뭐야? 나는 10시 반이라고 했잖아. 아, 저 11시 자, 36분에 11시 20분에 발견했고 그리고 12시 14분경에 경찰이 방문했다고 했죠. 신고를 했다고. 자, 우리 게임은 영상을 보다가 자기가 추하를 먼저 해볼 수 있어요. 맞는 것 같다. 근데 틀리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상대편한테 넘어갑니다. 자, 요게 1점, 녹색이 0.5점이에요. 알겠습니다. 0.5점은 이제 결정적인 내가 힌트를 제공했다, 상대편에게. 네. 이거는 내가 이 사건의 이 정답에 근접했다는 녹색들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맞췄다는 빨간색들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고사 같은데 살인 사건이라고요? 아직 모르죠. 근데 남양주 살인 사건, 외식 살인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살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죽인 것도 살인입니다. 그렇긴 하죠. 네. 자살 사건인가 보다 그러면. 그냥 자연사면 이렇게 사건이 나올 리가 없겠죠. 제가 근데 보기에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게 아내가 죽였을 것 같은데 주사기 이용했나요?
주사기야?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아 근데 많이 보긴 했는갑다. 어. 어디서 많이 봤네 뭔가. 아 근데 그것보다 그 유사 범죄가 있긴 해요. 그 정도면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애들이 죽인 겁니다. 정답이다. 이거 그거 정답이다. 아니다. 결혼 6년 했으면 애기 6살일 텐데. 6살인데. 그러니까, 많아봤자 6살.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애가 알고 보니까 50살이었어. 맞아요. 입양해가지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남편의 사망 시각 타임라인을 제가 잘 정리해놨어요. 자 5시 40분에 두 딸과 함께 결혼기념일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8시 20분에 수면제 도약 복용하고 정확하게 11시 20분에 아내가 이제 남편의 죽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0시 14분 12시죠. 그때 119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했고요. 훌륭한 형사가 되시려면 이런 걸 다 기록하셔야 돼요. 맥주를 한 이걸 캔 마셨다 써. 그랬어요. 그렇죠. 맥주도 뭐 먹었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맥주. 알코올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여기서 술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저요. 호빈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먹었어? 안 먹었잖아 원래. 저 이제 먹기로 했어요. 이제 먹기로 했어? 네. 아 그렇지. 그래서 어쩐지 잠도 이제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됐지 이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검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방에서 사망한 게 이상하기 때문에 자 부검이가 부검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내 요청에 의해서 부검한 거예요. 네. 자 보겠습니다. 발견 당시 작은 방에 곱게 누운 상태로 사망해 있었다는 오씨. 그러나 이상한 것은 검시 결과 안구 이럴점도 없었고 시체 구듬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더러 시신 전신에 특별한 외상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을 의심하고 아파트 1층 공동 현관문 출입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귀가한 7시 30분 이후 아파트에 출입한 제3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가 잠들어 있던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명확한 사인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오 씨의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간과 콩팥 등의 장기에서 우열이 발견됐고 심장 관상 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었어요. 혈액도 검붉고 응고 상태로 봤을 때 사망 원인은 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자 지금 의학 용어랑 범죄 용어가 좀 많이 나왔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자 용어를 좀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부 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 시체 구름은 말 그대로 죽은 다음에 시체가 경직되는 그렇죠. 시강이라고 합니다. 시강. 시강이 뭘 줄임말인지 잘 아십니까? 시강? 시체 강직도? 강탈. 시선 강탈이죠. 네. 맞지? 아 뭐야? MZ세대 통하거든요. 예. 자, 시체 구름은 보통 이제 4시간 이후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지 4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몸이 말랑말랑했다. 그런데 119가 왔을 때가 12시였잖아요. 그때도 시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랑말랑. 네, 그리고 안구 이별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압박을 받아가지고 목을 졸렸거나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이제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가면 이게 안구에 이게 혈압이 차면서 요 미세혈관이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네네네. 그러면 붉은 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눈에서. 그게 안구 이별점인데 그것도 없었다. 그러면 최소한 누군가가 목을 졸라주는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울혈은 혈액이 돌다가 어디서 동맥경화 같은 게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혈액량이 거기서 막혀서 흐르지 못하고 쌓이는 거를 울혈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관상 동맥 질환은 말 그대로 이제 동맥경화 비슷한 거 협심증, 심근경색. 여기서 이제 부검을 한 결과 관상 동맥 질환이 발견되었다. 피가 흐르지 못하고 어딘가에 고였다. 예, 그게 현재 사망 원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죠. 그리고 경찰 신고 과정에서 아내가 조금 의심이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평소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었던 오 씨. 그러나 멀쩡히 자러 들어간 그는 불과 3시간 만에 심장마비로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오 씨의 죽음에 의아함을 느낀 경찰. 그런데 조사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아내 송 씨가 남편을 발견한 직후 경찰보다 상조 회사에 먼저 전화를 했던 것. 그녀는 왜 119나 112가 아닌 상조 회사에 먼저 전화를 한 것일까? 아내의 이상한 태도에 모든 것이 의심이 됐던 경찰. 그날 밤 오 씨가 안약을 넣어야 했던 건 사실일까? 오 씨가 평소 다니던 안과에 전화해 문의해본 결과 한 달 전 오 씨는 등산을 하다가 눈을 다쳤고 이후 안구 각막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인 4월 22일도 오 씨는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해 회사에 오후 반차를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병원비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왜일까? 어딘지 찜찜한 이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나왔죠. 네. 일단은 최근에 수술 받은 이력이 있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상조회사에 먼저 연락했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예, 이거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확신하고 그쵸.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건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경찰보다 상조회사에 먼저 연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와이프는 주검이 된 남편을 보고 119 대신에 상조회사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뭐 시도해도 됩니다. 만약에 맞출 수 있으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 원인은 자연사, 타살, 돌연사, 구체적인 이유를 대주시면 됩니다. 방식이 아니라 원인. 방식은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한 장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나중에 영상이 나올 건데, 그 장례식을 치룬 아내의 목적은 뭘까? 보험금입니다. 지금 시도하신 건가요? 아 시도해도 되나요? 네, 시도해도 될 거. 이거 되게 저도 보험이라고 네. 네. 강력하게 보이네요. 보험금 수령이 보험금. 목적인 것 같습니다. 상조회사에 먼저 연락한 이유가 네. 이게 사망 처리가 되어야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거니까 우선 사고사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보험금을 타고 네. 타려고 했던 게 아닐까. 혹시 경험자신가요? 해보셨나요 혹시?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예, 연륜에 맞지 않은 이거 노연함이 있네요. 자, 일단은 맞습니다. 결정적인 예! 힌트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아, 결정적인 힌트였습니다. 근데 100% 정답 아니에요. 일단 3번에 결정적인 힌트 나왔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다 보셨죠? 왠지 저 1번도 맞춰봐도 될까요? 혼자서 캐리하는데요? 자, 일단은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다음 알겠습니다. 다음 턴에 먼저 이제 네. 기회를 주시고, 혹시 집히시는 거 있으신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초기화돼요. 아 그래요? 초기화되기 때문에 시도 안 하시면 그냥 다시 쪼아님이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손을 빨리 들면 돼. 오케이.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시도하고 싶은데 안아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다 확인하셨고요. 네. 자, 프로파일러의 소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소위 돌연사냐 한 방에 간 거냐 이코노미 증후군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혈전이 생겨갖고 이게 팍 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돌아가신 건 심장이 탁탁탁 해다가 안 돌아간 거예요. 네. 그게 안 돌아가게 된 이유가 뭐냐? 이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럼 목을 졸렸냐? 아니야, 이럴 점이 없는데 시간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외상이 없다. 외상은 이런 경우는 진짜 부검이들이요 전신에 바늘 자국을 다 봅니다. 독이 투여됐을까? 인간에 있는 구멍에 다 봅니다. 입, 코, 눈 뭐 이런 것들, 그걸 통해서 독이라도 투입됐을까봐. 그러면은 도대체 왜 죽은 거야? 곧게 누운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곧게 누운 경우가 더 많겠어요? 이게 더 많겠어요? 뒤틀림이 좀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렇죠. 아프잖아요. 네. 비틀고 막 그래요. 그럼 심장 뭐 이런 연기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영화에도.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프로파일러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핵심이고,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영상 이후로는 여러분이 감 잡으면 그냥 영상 멈추고 바로 손 들면 됩니다. 그럼 제가 바로 영상 멈춰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맞춘 사람이 코인을 획득하는 거예요. 아내가 상조회사와 전화통화한 내역이 나옵니다. 네, 지금 언제든지 중간에 저요! 해서 맞추시면 돼요. 네. 혹시 시작하기 전에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대신에 지금 틀리면 상대방... 그냥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4월 22일 남편 오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은 밤 11시 25분. 그런데 1분 후인 11시 26분에 아내 송 씨가 상조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리시에 위치한 해당 상조회사로 찾아간 경찰. 확인 결과 그날 송 씨는 장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다고 합니다. 밤늦게 전화가 왔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하냐면서 팀장을 연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직 경찰에 신고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 먼저 하라고 건의를 했었죠. 그렇게 상조회사의 안내를 받고 나서야 112에 신고했던 아내 송 씨. 그녀는 상조회사와 약 13분간의 통화를 마친 후 11시 38분경 112에 전화해 오 씨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경찰로부터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11시 53분경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심을 샀던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그걸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의심을 샀죠. 경찰에 의심을 샀습니다. 왜 상조회사 먼저 전화해? 당연히 119에 먼저 신고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죽을 걸 확신하고 상조회사에 연락했을까? 자, 요거에 대한 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해봐.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아니야. 혹시 맞춰보신 분 없나요? 다음 페이지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면 없어지는데요. 아 이거 맞추고 싶은데? 그래요. 그 저희가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경찰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와이프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경찰이 왜 상조회사에 먼저 전화했어요 했을 때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맞추라는 거죠? 그렇죠. 와이프의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핑계가 그렇게 됐어요. 그 핑계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유, 숨을 안 쉬어가지고요. 자, 틀렸고요. 자, 다음 턴 이쪽에 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 이거 그 잘하신다면서요? 제가 언제요? 잘못 뽑았습니다. 와이프가 상조 회사에 아는 사람 있었나요? 없습니다. 자, 다음 분. 뭘 해야 될까? 빨리 안 하면 넘기겠습니다. 한 2분 어때요? 2분? 2분은 네, 됩니다. 길어요. 네, 30초입니다. 30초. 30, 네, 뭘로 질문은 30초 충분합니다. 28 아무거나 질러. 정신이 없어서. 틀렸습니다. 자, 아까 장하님이 좀 예리한 이야기를 하긴 사망의 했거든요. 진단서가 필요해서 아닙니다. 유언장이 발견돼서 여분입니다. 아 자존심이 허락 안 하는데 딴 거 할까요? 딴 거에 딴 거. 한 가지 힌트 드릴까요? 아 근데요 아니 알겠습니다. 제 차례 해주세요. 네, 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어딨어요? 아니. 이거 해도 잘 못 맞출 것 같긴 한데 아내가 똑똑하지 않습니다. 죽은 게 너무 확실해서. 틀렸습니다. 자, 아니요. 다음. 집에 네. 돈이 없어가지고 네. 그 장례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가 궁금해서. 그럴싸하긴 한데 이 사람이 된 핑계는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하지가 않다. 아 알겠다. 알 것 같아. 저 주세요. 빨리 말하고 저 주세요. 디바 제시카 준이요. 조금 시간 좀 끌까요? 30초입니다. 30초. 여러분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지? 뭐가 있어? 이거 없는데 뭐가? 사람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 상조에서- 치르려고. 치르려고. 와이프가 된 핑계를 맞춰주는 건데 좀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힌트 하게 되겠습니다. 네. 상조 회사의 광고 멘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상조 회사의 광고 멘트. 이순재 선생님? 아 먼저 알 것 같다. 아, 나도 알고 뭔가 잘 모셔야 된다. 가는 길 막 잘 모셔야 된다 이런 거 아닌가요? 가는 길도 편안하게? 가는 길 편안하게 들으려고. 틀렸습니다. 자, 와. 네가 해봐. 아 싫어. 뭔지 모르겠는데? 그 광고 멘트가 모든 걸 다 도와준다고 그래서. 정답. 자,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고 네. 해서 오케이. 연락했다. 오케이 저희 네. 빨간색이거든요. 오케이. 네, 자, 빨간색.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게 아니 보통 광고 그 상조회사 멘트가 있어요? 광고가 저희한테 다 맡기시면 그냥 다 한다고 이렇게 진짜요? 광고가 나오니까. 와. 네. 이거 저한테 너무 불리해요. 저 집에 TV도 없는데. 여기도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가장 아니. 최근에 한국에 있었잖아요. 저 여기서 20년 살았어요. 네. 유튜브 광고 아니면 볼 일이 없거든요. 몰라요, 저희는. 저는. 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해결됐어요. 네. 자, 장례 절차에 좀 문제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119가 생각이 안 났어요. 머릿속에 상조회사에 모든 것을 해결해줍니다. 그 광고 문구만 떠올라서 바로 전화했던 거고요. 오 씨의 부검이 끝나고 시신을 양도받은 송 씨. 그런데 정작 그녀는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빈소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오 씨의 시신을 화장해버렸습니다. 심지어 화장이 끝난 후에야 주변 지인들에게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한 아내 송 씨. 화장 당일에 오 씨가 죽었다는 걸 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이미 화장이 끝나 있더라고요. 저희들끼리 소주 한 병 사와서 제사상 차리고 절했는데 참 황당했죠. 자, 이번 영상은 3번과 좀 관련이 많죠. 상조 회사를 통해서 했는데 장례식을 제대로 안 치렀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장례 절차. 누군가 사망했을 때 보통은 3일장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저희가 뭐 양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일장을 치러지게 되는데 절차가 엄청 많은데 간단히 첫 번째는 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입관하고 그 다음에 3일차에 발인식, 시체를 묻거나 혹은 화장을 합니다. 1일차, 2일차 때 손님들, 하객을 맞이하는 게 일반적인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그 절차를 전부 다 무시하고 바로 발인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상조회사에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제일 아래 보시면 자, 페이지 넘기기 전에 1번부터 3번의 답을 모두 제시한 다음에 넘어갑니다. 2번. 아 1번부터 3번까지요? 네. 문제가 뭐였죠? 문제도 메모 안 하셨나요? 1번은 왜 상조회사에 먼저 전화했나? 자, 1번은 끝났죠? 네. 2번은 사망 원인. 어떻게 왜 죽었나? 2번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춰보십시오. 이게 사망의 방법을 뭐 타살이다. 바로 정답! 이번 맞추겠습니다. 2번. 타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형식의 타살이었다. 어떤 형식이요? 저 그러니까- 정답. 아니요 아직 제 차례인데요. 네. 타살했고 독살. 타살인데 독살밖에 없어. 왜냐하면 타살, 자살, 자연살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독살 하겠습니다.
독살. 일단 이거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답. 수면제 2개에 뭔 짓을 했다. 틀렸습니다. 자. 방금 실제 때리려고 했어요. 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수면제가 아닌 다른 약을 줬다. 아 녹색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케이. 예. 정답. 네. 그 다른 약이 항응고제나 응고제, 혈액 응고제였다. 아닙니다. 저요. 안약이 그거였던 것입니다. 안약 안 넣었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 정확한 이 약을 맞추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정답. 네. 맥주와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었어요. 그런 약이 있나요? 아 그래요? 아스피린. 자 2번은 여러분이 지금은 좀 힘들 것 같고 나중에 맞춰보는 걸로 하고 3번은 맞춰보겠습니다. 3번 증거인멸. 시체가 당연히 차가 이렇게 증거니까 빨랐나. 그 증거를 인멸을 하기 위해서 화장을 빨리 했다. 이 구체적인 증거는 아닌데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 정도 나도 말할 수 오케이. 있어요. 저도 말할 수 있는데요. 빨리 하시죠. 빨리 하셨어요. 이거 스피드 게임이구만. 네. 자 빨리 하셔야죠. 정확한 정답 아닙니다 이게. 정답. 네. 발인하고 네. 보험사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아까 드렸습니다 그거는. 아 그게 아까 드렸죠. 네. 저요. 네. 그거에 보태서 네. 그 사망 신고서를 얼른 작성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 뭔가가 나오면은 네. 안 되는 거였잖아요. 네. 증거 인멸인데 왜일까요? 증거 인멸은 확실한 더 건데.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 2번씩만 기회를 드리고 만약에 못 맞추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지금 이 써주신 순서와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장례 절차가 이렇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부검을 왜 신청한지도 좀 아내가 이해하네요. 죽였으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깨끗해야지. 예, 보험금도 있죠. 보험금도 있는데 아내 입장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 게 나중에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뭐이 사건의 내막을 알다 보면. 아 그래요? 저요. 아 이쪽 순서신가요? 아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하십시오. 네. 장례식에 누군가가 찾아와 보면은 네. 약간 캥기는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요. 캥기는 게 많아진다. 왜 좀 더 구체적으로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왜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정답! 틀렸습니다. 어떻게- 예, 틀렸습니다. 왜 이걸 이 이렇게 사람이 왜 죽었는지 뭐 그런 과정을 얘기해주면은 곤란해질 것 같아서. 아닙니다. 방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 두 분 다 똑같은 이야기 한 거예요 지금. 지금 한 번씩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코인 많이 받으셨으니까. 네. 저희 많이 안 받았어요. 가자 선택 열심히 하십시오. 어려운데? 가자 선택이.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을 것 같아서요. 자 똑같은 말 또 하고. 아니야. 기다려봐요. 자 자르고. 자주 편집?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시간을 자 여러분이 끌어주세요. 녹색 코인을 2개를 받았잖아요. 여기 항목에. 네. 그럼 녹색 코인을 받았다는 거는 근접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2개 합쳐 보세요. 뭐랑 뭐로 받았죠? 증거인멸. 혹시 이 남편의 직장 친구들이 막 과학수사대 이런 사람들이었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기회를 날리네. 여러분 오늘 밤 저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알리바이. 오, 만드는데 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례를 마친 후의 행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평소 아내 쪽을 제외하면 직계 유족이 없었던 오 씨. 친척이라고는 연락이 끊긴 먼 조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송 씨의 상속 절차는 예상보다 더 빨랐습니다. 오 씨가 사망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5월 3일 폐기물 업체를 불러 집에 있던 가구와 오 씨의 물건 모두를 버린 송 씨는 또다시 일주일 뒤인 5월 9일 남편이 20년 동안 검소하게 생활하며 모아온 약 10억 원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고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켰습니다. 거기엔 아파트 2채와 다량의 부동산 그리고 오 씨가 타고 다녔던 엑센트 승용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 씨 명의의 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예금 약 2억 2천만 원을 수령한 송 씨. 다음 날엔 오 씨의 직장에 찾아가 퇴직금 4,700만 원을 수령했고 심지어 오 씨 명의의 보험을 해지해 그 환급금으로 약 2천만 원도 수령했습니다. 오 씨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 송 씨. 그러나 송 씨는 또 다른 보험사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습니다. 3번 문제 이제 이해하시죠?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고민되겠습니다 지금. 재산 정리한다는 내용 아니었네 방금 전에? 답이 다 나왔습니다. 좀 왜? 구체적으로 이게 왜 장례식을 절차 짧게. 보험금 때문에 보험금을 어차피 일찍 타기 가족이 위해서. 직계 가족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요. 직계 가족이 없으니까. 상속 빨리 받으려고. 결정적인 힌트긴 하지만 이거는 못 드리고요. 자 아까 말씀해 주시죠. 직계가 어차피 찾아올 가족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한 거.
아닌가요? 저요. 네. 조카가 찾아오면은 상속 문제로 싸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유사했습니다. 오케이. 유사했어요. 자 여기 한 번 더 기회. 연락 끊긴 그 친척 조카가 네. 온다고 연락 와가지고. 제가 답변 알려드릴까요? 네, 그냥 네. 알려주시죠. 자 여러분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의 친가 일가까지 전부 다 알지 못하거든요. 먼 친척까지 알지 못합니다. 네. 아내 입장에서는 직계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누가 있는지 혹시라도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는 상속사가 올까봐 나올까봐. 그래서 장례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거고요. 상속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봤겠죠. 상속회사한테 상속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직계 우선 혹은 뭐 가족한테 이렇게 분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모를 그런 상속자가 나올까봐 빨리 처리한 겁니다. 네, 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죠. 자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유사했죠. 네. 오케이. 코인을 그냥 의도적으로 안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해답과는 좀 멀었잖아요. 완전 멀었죠. 네, 많이 멀었잖아요. 에휴. 그렇구나. 그다음 보험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 하고 끝났잖아요. 그건 네. 안 맞춰도 돼요? 문제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왠지 이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보험금 수령 이력이 전에도 한 번 더 있었을 것 이 번외 문제인가요? 보험 이력. 자, 보험 이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이 사망했으니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아직 경찰 조사가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못 든다 그러니까 엄청 항의를 하면서 결국 회사까지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 나타난 송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동행한 의문의 남성.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얼마 전 오씨의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러 갈 때도 송씨와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 확인 결과 이들은 약 1년 전 마카오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남성의 핸드폰에는 살인기술 모음, 살인하는 방법 등의 검색어가 입력된 이력도 확인되었습니다. 대체 이 남성은 누구일까? 제3자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남성이 있었고, 자, 외국에서 만났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휴대폰을 뒤져보니까 살인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이 있었다. 그러면 유추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리 2교시 진범은 누구일까? 보험회사에 같이 방문한 의문의 남성. 이 사람이 혹시 범인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범죄에 사용된 약물이 있습니다. 갑자기 돌연사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저런 사람이 그러면 뭔가를 먹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뭔가를 공기 중에 뿌렸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맞춰보는 겁니다.